내가 너그 지점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너그 지점장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켜줄 남자 손해사용사 김지훈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컨텐츠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누구나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몇십만 원밖에 못 받지만 누군가는 몇백만 원을 받게 되죠. 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험사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보험에서도 이것이 통할까요? 아니면 과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잘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 방법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합의금을 잘 도출해낼 수 있는 협상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상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 말이죠.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심지어 육두문자까지 쓰는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제대로 받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합의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겠지만 보험회사의 30에서 40%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육두문자를 하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대응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를 합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담당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능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런 대응을 하는 고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더 받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아무리 화를 내고 큰 소리 쳐봐야 이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험사 담당자를 적으로 인식하지 마세요. 내가 너그 지점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너그 지점장 어디 갔어? 이 방법이 과연 통하는 것일까요? 담당자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합의금을 적게 줄수록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고 되도록이면은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험사 담당자를 적으로 인식하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들은 적은 금액에 합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하게 빨리 합의해서 사건을 종결시켜 끝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으로 인식하고 싸우려 들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말로 합의에 응한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소액 합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입원하고 퇴원을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국 향후 치료비에 따라서 담당자의 역량에 의해 여러분의 합의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의금이 계산이 되는 것인데 이 담당자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줄 경우에 여러분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핑계거리를 대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험회사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를 듣고 나면 줄 수 있어도 더 주고 싶지 않아지기 때문이죠. 이 방법은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업계에서 여전히 속설처럼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손해사정사일수록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설득을 도출해낸다는 말이죠. 상대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나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하고 더 많은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게 유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합니다. 목소리 데시벨이 높은 사람보다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을 때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담당자와 말을 할 때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해야 해요. 담당자들에게 흔하게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합의금을 150만 원이나 받았는데 왜 나는 그만큼 주지 않느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해가지고는 좋은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렵습니다. 배상 책임의 합의금을 결정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과실, 후유장애, 소득,
이 세 가지의 요인으로 합의금이 산출되게 되죠. 그런데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후정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과실, 소득, 담당자의 역량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합의금에 도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높은 합의금을 도출하고 싶을 때는 이 과실과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먼저 과실의 경우에는 여러분 유튜브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유사 사례가 있다면서 유튜브 영상 보여주는 거 담당자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은 해당 내용이 유튜버의 개인 의견이지 이를 본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대답할 거예요. 이거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어플을 이용해야 하느냐?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플에 따라 여러분이 과실을 찾으신 다음에 가감산 요소들을 정리해서 만든 표를 담당자에게 제시해 주세요. 이 어플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실 비율이 어떠한지 직접 본인의 손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찍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담당자도 어느 정도 수긍할 거예요. 이유는 담당자가 보고 있는 과실 비율 책자도 여러분이 쓴 어플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더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획일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플에 해당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한 각종 심의 사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 사례가 있다면 여기서 찾으셔서 여러분이 이를 제출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 링크 주소는 게시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의 경우 워낙 직종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고 오히려 물어보시면 쉽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통계소득이라는 건 꼭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통계소득이 있다면 이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직군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농촌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파란 창에 본인의 직군과 통계임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틀목공 종사자라고 하시면 형틀목공 2020년 노인단가 라고 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과실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과실이 소득보다 훨씬 분쟁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과실 비율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탐구하시는 유튜버 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분쟁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10%에서 20% 내외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과실 비율이 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구상금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심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말한 것보다 20% 내외가 차이가 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교통사고를 많이 겪지 않게 되지만 담당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0건이 넘는 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에 대한 전문성을 익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무과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10%씩 과실을 잡는 나쁜 담당자들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없는 과실이 본인에게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경우는 쌍방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험회사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8대2의 과실을 7대3으로 낮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받은 합의금보다 옆에서 나보다 더 많은 과실이 잡힌 사람이 합의금을 더 받는 경우도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피해자들이 과실 비율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실 분쟁이 일어나는 것마다 피해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님, 과실 10%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받게 될 최종 합의금이라는 말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실 비율 10%보다 더 중요한 게 담당자의 역량입니다. 담당자가 향후 추정 치료비를 좀 더 올려주면 과실 10%를 감상한 것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과실 비율이라면 여러분이 싸워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과실 비율이 아닌 결국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합의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를 간과하게 되면 과실 싸움을 이겨놓고 합의금을 적게 받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액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 10%에 의해서 수천만 원이 오가기 때문에 이 과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소액 합의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합의금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과실 비율을 제시했을 때 과실 비율에 매몰되지 마시고 도리어 물어보셔야 합니다. 담당자님, 저는 그 과실 비율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제가 인정한다면 얼마까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합의할 만한 충분한 합의금이 도출된다면 과실 싸움에 엮여서 불필요한 언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근본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합의금을 잘 받아가는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쉽게 흥분하며 담당자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가장 잘 받는 유형은 웃으면서 담당자에게 조근조근 해당 항목에 따라서 왜 그렇고 어떻게 지급돼야 하며 일일이 근거와 이유를 따져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찾아가려 하는 사람이라고 답하더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합의해야 좋은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에 대한 권리를 모두 찾을 때까지 저희 보상튜브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보험사고에 대한 제보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